안녕하세요. 권상근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답과 질문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답은 잘합니다. 알고 있는 것, 내가 겪었던 것, 이런 것들을 술술 잘 대답을 하죠. 그런데 질문하기를 어려워합니다. 대답은 이미 있었던 이론과 지식을 먹었다가 누가 요구할 때 그대로 뱉어내는 기능적인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하는 사람은 자신 스스로 자신으로 존재할 때 나오는 힘입니다. 궁금증과 호기심이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지요. 우리가 위대하다고 하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우주의 모든 발견들은 호기심과 거기에 따른 발견으로서 우리가 알아냈던 것입니다. 관심 있고 호기심이 생기니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사과가 왜 떨어졌지? 하면서 말입니다. 평상시 그냥 흘려보내던 것들이 관심과 호기심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내 스스로 주인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육을 모든 주입식으로 답변만 하고 기억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답만 하게 자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에 대해서 대답만 할 뿐인 거죠. 앵무새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남이 했던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질문을 해서 궁금한 거, 호기심이 있는 것들로 오늘 하루를 채워보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그럼 손자병법 6. 살림을 해봐야 물가가 비싼 줄 안다. 시작하겠습니다. 역굴제탄 중원내허어가 백성집이 식거기칠 공가집이 파거파마 갑주신호 국순패로 구구대거 식거기류 고지장 무식어적 식적일종 당호 20종 기간일석 당호 20석 국력이 소진되고 재화가 고갈되면 국내는 집집마다 파산하여 백성의 재산은 70%가 소모된다. 정부의 재정도 차량의 파손, 마필의 노후, 갑옷, 화살과 쇠노, 창과 작은 방패, 그리고 점거용, 대형 방패, 우마차의 손실 등으로 60%가 소모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장수는 적국에서 식량을 적극 조달한다. 적의 식량 1종을 앗아먹으면 아군의 식량 20종에 해당한다. 적의 여물 1석은 아군의 여물 20석에 해당한다. 전쟁을 오래 끌면 국력이 소진되고 재화가 고갈되어 정부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파산한다는 것이다. 백성들은 식량을 전선으로 운반해야 하고 또한 양곡과 노동으로 전쟁을 지원해야 하므로 전 재산의 70%가 사라진다. 정부도 정거와 전마, 활, 창과 같은 공격용 물자, 갑옷, 방패와 같은 방어용 물자, 그런 물자를 실어 나르는 수레와 소 같은 운송도구를 공급해야 하므로 국고의 60%가 사라진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장군은 적의 식량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적의 식량 1종을 앗아먹으면 아군의 식량 20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종과 석은 계량 단위이다. 1석은 10두인데 장에는 1석이 120근이라 했다. 그렇다면 1두는 12근이다. 두목은 6석, 사두를 1종이라 했다. 그렇다면 1종은 120 곱하기 6.4는 768근이 된다. 적의 식량 한 종을 앗아먹으면 왜 아군의 식량 20종에 해당된다는 것일까? 양곡 1종을 전선으로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원가가 20종이란 뜻이다. 천리길을 운송한다고 생각해보라. 소가 끄는 수레에 양곡을 싣고 이동하면 사람이 걷는 것보다 느릴 것이다. 일꾼들이 달라붙어야 할 것이고 양곡을 보호할 병사도 함께 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 출발할 때 2만 1,000종의 양곡을 보낸다 해도 운송부대가 가는 길에 1만 3,000종을 먹어치우고 전선에 도착하면 1,000종을 내려놓는 뒤에 다시 7,000종을 남겨 귀국하면서 도중에 먹게 된다. 20배라는 계산은 이렇게 산출된 것이다. 사람만 먹어치우는 것이 아니다. 소나 말도 먹어야 하지 않겠는가? 양곡을 싣고 가는 소나 말도 자기가 도중에 먹을 건초와 함께 싣고 가야 한다. 그것이 원문에서 언급한 기간이다. 기는 콩대인데 조식 칠보삭 콩을 삶는데 콩대를 태우는 꾸려는 콩대이다. 간은 볕단으로 모두 소와 말의 여물이다. 그러니 적의 여물 1석을 빼앗으면 아군의 사료 20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나라가 흉노를 공격할 때도 역시 양곡을 운반했다. 산동에서 출발하면 30종을 싣고 가도 1석밖에 전달할 수 없었다. 계산을 하면 원가는 어떻게 되겠는가? 원가의 20배가 아니라 거진 200배가 소모되었다. 양곡을 장거리 운송하려면 가축의 힘을 빌려야 하고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율도 떨어지기 마련이다. 한무제가 서남이를 공격할 때도 수만 명이 양곡을 운반했는데 역시 그때도 10여 종을 가지고 가봐야 겨우 1석을 내려놓았으니 원가의 100배가 소모되었다. 그러므로 손자가 말한 바 20배는 춘추시대 제후국 사이의 전쟁, 이미 개발된 평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훗날 흉노를 정벌하거나 서남방 이민족을 공략할 때는 사막을 건너고 고산 줄령을 넘어야 했으니 양곡 운송의 원가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일본 제국주의가 중국을 침략할 때 가장 먼저 동북방을 점령하고 이어서 강소성과 절강성을 공략했던 것도 보급기지를 확보하려 했기 때문이다. 중국 지역에 주둔한 일본군이 본국으로부터 식량과 물자를 공급받았다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중국은 전황이 몹시 불리해서도 결코 투항하지 않았다. 그저 버티기만 하면 보급선이 길어지는 일본이 결국 무너질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할 때도 식량의 원가가 낮았던 것이 승리의 관건이었다. 융어민족은 초원에서 소와 말을 몰고 다니며 우유와 양젖을 마시고 쇠고기와 양고기를 먹었다. 소와 양은 초원을 이동하면서 새끼를 낳아 키웠다. 따라서 유목 전선들은 출발할 때부터 후방의 식량 지원이 필요 없었다. 게다가 전선에서 적의 성을 함락하면 적의 식량을 앗아먹었다. 그들은 후방의 지원이 필요 없었기에 거침없이 전진하여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석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손자는 전쟁을 잘하는 자를 두고 징병을 2번 하지 않고 양식을 3번 싫지 않는다고 했다. 징기스칸은 손자병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도 남았다.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합니다. 먹지 못한다면 죽음뿐인 거죠. 전쟁에서도 식량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립니다. 커피 산업도 전쟁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곳에서 매니저, 점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또한 제 사업도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면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커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은 저는 모릅니다. 꿈꾸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누구든 할 수 있다는 거죠. 머신을 구입하고 그라인더 구입하고 제빙기, 정수기 설치하며 카페 동선 체크와 인테리어까지 전기 증설에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도 대부분은 잘 몰라서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모든 일이 그렇지만 돈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쫓아보면 그 모든 것을 결국 잃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내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고객을 응대하고 음료를 만들어야 하며 메뉴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고객 만나기를 힘들어하고 고객과의 대화하는 걸 어려워하는데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또 메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음식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싫어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새로운 메뉴가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배운 걸로 어떤 책을 써도 좋습니다. 노래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내가 지구에 사는 그날까지,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고 싶은 것 말입니다. 제가 얘기해드린 이 세 가지는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커피가 맞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 춤, 강연, 셰프, 꾸미기를 잘하든 가이드, 안내를 할 수 있는 거에 내가 잘하든 그런 거를 좋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 합니다. 돈키호테도 평범한 이런 귀족 가문에 태어나 집사와 하인들을 거느리며 무의미하게 먹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책을 읽고 자기가 기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몸이 다하는 그날까지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여 타인을 배려하고 움직이는 그날까지 달려 나아갑니다. 몸은 다치고 상처투성이지만 내면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갑니다. 이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앞에, 내 옆에,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재로 태어나 나를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나를 칭찬해주며 따뜻하게 감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